초보 애견인 패키니즈 우리입니다. 저희는 올 5월 22일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들였는데요. 저희가 몰랐던 반려견 입양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한번 지금 36일 차가 돼서 한번 적으면서 정리를 해본 영상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총 3가지만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반려견 견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로 반려견 관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여기 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먹을 거를 뭘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료, 그리고 배변 습관은 어떻게 길들이고 공간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목욕. 도대체 목욕은 어떤 걸로 어떻게 얼마나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산책은 얼마나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강아지와 소통, 그러니까 강아지들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반려견의 질병과 건강 관리에 대한 이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3가지로 해서 한번 저희가 느낀 점에 대해서 정리한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려견 견종에 대한 이해. 저희는 패키니즈라는 견종인데요. 저희 남편이랑 제가 되게 아무튼 아시는 분이 애견 쪽에 있어서 믿고 사올 수 있는 강아지고 되게 좋다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저희는 우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패키니즈라는 우리에 대한 견종에 대한 이해가 없었는데요. 패키니즈 견종은요, 일단 독립적인 거, 중국 황실,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제 신하들한테 절을 많이 받아와서 그런지 매우 성격이 독립심이 강하고 자존감과 자아, 고집이 센 편. 그러니까 강아지지만 고양이와 비슷한 성격? 그렇지만 완전히 고양이 같지도 완전히 강아지 같기도 않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게으르면서 얌전한 성격,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그다지 의지하지 않아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자기 공간을 즐길 줄 아는 그런 강아지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막 아이가 강아지가 막 이렇게 들이대고 스킨십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견주분이시라면 패키니지 견종은 맞지 않는 거죠. 저한테는 맞아요. 딱히 저한테 이렇게 많이 오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예쁘게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너무 귀엽지 않나요? 큰 눈망울. 그런데 이 패키니즈 견종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보시다시피 눈이 매우 커요. 그리고 코는 단두종이라고 해서 코가 매우 짧아서 호흡이라든지 눈에 질병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다른 강아지에 비해서 눈이 돌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구 손상에 주의를 해야 되고, 눈과 코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피부병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청결 관리를 해줘야 되고, 운동량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적어요. 이게 일상이랍니다. 누워서 있는 이렇게 운동량이 적기 때문에 많이 먹이게 되면 비만에 아주 유의를 하셔야 되고, 여름에 정말 힘들어합니다. 털이 많죠. 그래, 단두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코가 짧아서 여름철에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혀를 내밀고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항상 에어컨과 선풍기와 시원한 얼음팩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는 견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짖지 않아요. 웬만하면 잘 짖지 않는 게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견종 자체가 집에서 키우는 초보 애견인에게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그런 소형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909년도에 미국의 애완견 협회, 영국에서도 정식적으로 이 패키니지 견종을 승인을 했고요. 가슴이 좀 앞가슴이 넓은 편인데 다리는 좀 짧아요. 그래서
가슴 길이 여기가 조금 긴 편이라서 디스크 같은 것 부분에 조금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반려견 관리에 대한 이해. 관리에는 뭐 사료, 먹잇감, 배변, 목욕, 산책, 소통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딱히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패키니즈 우리를 반려견으로 맞이해서요. 사료는 연령에 맞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료가 조금 작은 거 이제 그걸로 해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한 게 아니라 데리고 오면서 바로 이제 그 동물 애견 샵에 가서 샀죠. 그리고 이제 배변 패드도 마찬가지로 급히 바로 다 샀고요. 애견 샵에서. 뭐 근데 저희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료라든지 배변 패드라든지 뭐 울타리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울타리가 안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자기만의 공간을 이제 처음에 오면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자기만의 공간에 있어야지 대소변도 편하게 놓고, 안 그러면 이제 이곳저곳에다가 집에 이제 배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배변 습관을 길들일 공간이라든지 뭐 준비 용품을 구비해 두는 게 좋겠죠. 이제 탈취제라든지 이제 잘못 배변을 했을 때 그곳을 이제 조금 닦아서 다음에는 여기가 아니라 또는 배변판에다가 뭐 아니면 배변 패드에다가 우리 친구는 넣어야 돼. 어떤 이런 공간 혹은 이제 길들일 만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목욕. 목욕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씻기냐, 그리고 목욕 용품은 뭘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목욕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목욕은 우리 패키니즈 같은 경우에는 자주 씻기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목욕 자체가, 사람은 뭐 그런데 동물 자체가 원래 목욕을 스스로 막 하고 그렇진 않았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뭐 그렇게 목욕을 스스로 막 하고 그러진 않은 것처럼 원래 이제 하지 않는 게 동물인데 냄새가 나기도 하고 털 관리도 해야 되고 눈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씻기는 거죠. 진드기나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목욕 용품은 이제 강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는 걸로 해서 주문을 했고요. 우리 패키니즈 같은 경우는 털이 장모다 보니까 목욕을 할 때 손을 안쪽까지 넣어서, 특히나 물에다가 샴푸를 풀어서 이렇게 안에까지 다 적셔지도록 담가서, 그러니까 샤워기로 이렇게 뿌리면 안 되고, 목욕 욕조 같이 그런 거에다가 물을 부어서 샴푸를 직접 털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풀어가지고 손가락을 넣어서 살갗까지 안쪽까지 이렇게 비벼주면서 안쪽까지 목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헹굼이 중요하다고 해요. 샴푸 그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 번 물에 담가서 이렇게 헹굼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욕은 자주 하지 않으면서 털관리, 그러니까 자주 하지 않으니까 그 뿌리는 게 있는데요. 뿌리는 그 장모 관리, 엉키지 않게 하는 그 미스트 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샀어요. 그 매직 터치인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물에다가 희석해가지고 뿌리면서 그걸 수시로 해요. 수시로 빗질을 한다고 하죠. 빗 같은 것도 장모다 보니까 장모 전용 빗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빗어줘서 털 관리를 해주는 거. 그리고 산책, 네 번째. 산책은 이제 배변 훈련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좋기도 하고 아이들 스트레스에도 좋다고 하는데, 패키니지 견종이 그렇게 산책을 오래 자주 막 해야 되는 견종은 아니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나갔을 때, 산책했을 때 이제 똥하고 오줌 이렇게 조금 눕는 형식으로 해서 하루에 2번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소통. 강아지에 이렇게 코를 핥는 거, 그리고 몸을 터는 거, 하품을 하는 거, 귀를 뒤로 하거나 귀를 쫑긋 하든가 아니면 등을 돌리고 앉는다든지, 이런 강아지의 그 언어를 처음에 몰라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강아지가 코를 핥는 거, 코를 이렇게 빠는 거 있잖아요. 코를 핥는 거는 뭔가 긴장되고 힘들어요 라는 말이래요. 특히나 목욕할 때 뭐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긁는 거, 몸을 막 긁어요. 그거는 나 스트레스 받아, 뭔가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행동이래요. 그리고 몸을 터는 거, 갑자기 뭐 빗질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있다가 막 몸을 털어요. 그러면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거래요. 그리고 요게 조금 저는 신기했는데요. 등 돌리는 거. 저는 등 돌리는 게 저를 싫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개들은 등을 쉽게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믿고 있어요. 당신과 있으니 마음이 안심이 돼요 해서 등을 돌리는 거래요. 그래서 삐진 게 아니라는 거. 귀를 뒤로 한다는 건 당신한테 복종한다. 귀를 쫑긋한다는 건 당신한테 복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갸우뚱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패키들은. 그거는 주인한테 집중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주변의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빠는 거, 주인한테 와가지고 빠는 행동이 배고파요 래요. 그리고 하품하는 거는 졸릴 때도 하지만 혼날 때 잘못했어요, 그만하세요, 뭐 이런 말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려견 질병 및 건강관리의 이해. 우리 강아지들, 특히나 뭐 시추나 우리 패키니지 같이 돌출된 이게 아이들 포함해서 피부병, 눈병, 신장병, 심장병, 뭐 이런 질병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진짜 일자 무식이었거든요. 이번에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걸리는 게 피부병, 대부분이 뭐 진드기나 벼룩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목욕과 식습관에서도 비롯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욕이 너무 작거나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원형 탈모같이 이렇게 패인다든지 뭐 피부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헹굼이 잘 안 됐을 때도 뭐 그렇게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에 따라서도 이 피부병과 귀가 이제 가렸다든지 뭔가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병들이 생긴다고 하고요. 눈병, 그러니까 퍼그나 치와와나 뭐 시초나 우리 패키니지 같이 눈이 돌출된 견종에게 많이 생기는 병이래요. 그래서 먼지 등에 의해서 금방 이제 눈의 각막이 더러워져서 눈병이 걸리거나 하는 것 때문에 눈 관리를 이제 잘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것저것 저희도 매일같이 얼굴을 한번 보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앞쪽에 눈 안쪽에가 이제 겹쳐지는데 그쪽에 이제 페인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병이 이제 조금 더 피부병적으로 생긴다고 해서요. 눈 안쪽에 살이 겹쳐지는데 코랑 이렇게 겹쳐지는데 그쪽을 좀 신경 써서 이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신장병. 그러니까 실내 활동이 많은 실내견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사람이 이제 먹는 음식을 예쁘다 보니까 주게 되면 염분이 많이 섭취가 돼서 내 양이 줄거나 피가 섞인 소변을 보는 경우 신장병으로 약간 의심이 돼서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5살 이후가 되면은 이제 강아지 나이로는 이제 봤을 때 사람과는 이제 중년기에 들어선다고 해요. 생후 5년이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40세를 넘게 되면 생애 전환기를 맞게 되듯이 동물들도 생애 전환기를 이제 맞게 되는 것처럼 5세 이후에는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약화돼서 가벼운 운동에도 호흡이 버거운, 이제 특히나 비만견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심장병 이상으로 초보 애견인이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견종에 대한 이해, 2번째 관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강아지의 질병 및 건강 관리에 대한 이해, 이렇게 3가지를 미리 알고 아이를 이제 드린다면 저희보다 조금 더 빨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